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주장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대량 거래를 했던 이제 코인, 이 클레이 코인이라고 이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주장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하고 클레이페이를 교환을 했어요. 네. 그런데 클레이페이가 어떤 코인인가 봤더니 2022년 1월 19일 날 출시한 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된 2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작년 2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대선 한 20일 정도 전, 예.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이 36억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인 것도 이상하고, 예.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15억을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아끼는 사람이었고, 국회에서 3, 4천 원짜리 밥 먹은 사람이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학 다닐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상까지 받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적이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그 대상이나 시기나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비상식적인 걸 넘어서 몰상식적인 거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금 세탁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종류의 그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40여 가지 종류를 그렇게 거래했다라고 했는데 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레이페이 관련해 가지고는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그 큰 금액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로 그 의심이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일고 있는 의혹이 내부 정보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일단 워낙 이례적 거리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소위 말하는 잡코인 40개 정도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클레이페이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코인 전문가도 너무 이례적인 거래여서 좀 문제가 있다. 혹시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인 거는 맞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클레이페이를 통해서는 손실이 났거든요. 자금 세탁 목적이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자금 세탁 목적까지 가려면 위믹스나 클레이페이 관련된 모든 거래상에서 완벽한 하나의 범죄 행위를 공모해서 관련자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런 목적이었다면 수사를 통해서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혹이 무조건적으로 확대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 보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수사를 통한 확인이 된다고 네. 했는데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상거래니까 그야말로 실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가상, 다시 말해서 전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검사나 수사관들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신종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영장을 2번이나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뒤늦게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 이른바 콜드월렛과 관련된 기록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김남국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빨리 그 수사력을 집중해가지고 밝혀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바꾼 시점이 대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대선 정치 자금이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초기 해명했던 바를 그대로 따라가서 수사하면 바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초 8천만 원 정도를 2016년에 이더리움 투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에서 나온 그 매도 수익을 예. 가지고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위믹스 코인 투자를 통해서 생긴 실질 이익이 지금 클레이파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예. 이제 대선 자금으로 보려면 그 과정에서 현금화되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래 흐름상은 상당액 그러니까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이 현금화됐다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과 가정들을 가지고 또 시기가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추정일 뿐이고요. 실제 대선 자금을 쓰려고 했으면 어느 시점에서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이게 실제 뭐 보이지 않는 흐름을 통해서 정치자금 흐름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초기 자금 형성도 그렇고 거래 과정에서 일정 시점에서 현금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된 바도 없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정, 그 이례적인 거래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역시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금 2단계에서 대선 자금 의혹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남국 네. 의원이 이 콜드 월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콜드 월렛을 이용해서 돈을 뭐 놓고 빼고 했다면 검찰이 이걸 발견하기가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월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계좌와 번호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핫 월렛하고 콜드 월렛이 있는데 이걸 비유하면 핫 월렛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거고 콜드 월렛은 이른바 수기 통장. 옛날에는 수기로 예. 썼단 말이죠. 그런데 가상 자산은 전자석 자산이기 때문에 콜드 월렛도 USB 같은 데다가 그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계좌를. 네. 그렇기 때문에 USB 자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USB 자체를 확보한 건 아니에요.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그 중앙 서버에서 콜드 월렛으로 거래한 내역이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수기 통장 가지고 은행 창구 가면은 은행에 그 기록이 남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 USB를 콜드 월렛을 폐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 USB에 그 콜드 월렛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억이 들어있을지 50억이 들어있을지 100억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폐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USB 실물 자체, 콜드 월렛 자체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숨기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김남국 의원 코인 농간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사에서. 뭐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메이드 측 최근 3년 동안 국회를 최소 14차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입법 로비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사후에 김남국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입법 로비 의혹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대선 시점 전후에서는 P2E의 네. 어떤 제도화에 대한 그 입법 요구는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 그 대선 캠프에 계속적으로 그 P2E 관련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해서 김남국 의원 내지는 민주당 쪽의 어떤 로비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말씀하시듯이 지난 대선 때 본인에게도 이제 이런 제한 요구가 있었고 다만 긍정적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 그런데 이제 사행성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약 단계에서는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는 것뿐이거든요. P2E 관련돼서는 입법 그게 로비라고 하면 로비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 사업 활성화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목적하에 여러 가지 그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문제로만 보는 거는 좀 뭐 여러 가지 해석상 좀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P2E 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뭐 대선 때 검토됐던 게 각 당에서 또 검토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로비로 해서 이제 실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각 업계에서 국회를 찾아서 입법 관련해서 뭐 의견을 낸다거나 한 것은
상당히 이제 합법적인 내용이긴 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뭐 금품이 오갔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 로비가 되는 건데 네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아무 다른 의원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해 충돌에 반해 가지고 이해 충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뇌물죄 정치자금법 그렇죠. 위반죄.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 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의정농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의원직 제명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기 때문에요.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실제 제명사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국회 윤리 규칙에 위반되거나 품위유지 위반 정도를 가지고 제명사에 이르는지에 대한 것은 윤리특위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국회 절차가 진행 중인 김남국 의원을 제명 절차를 뭐 하라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적극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 부분이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당연히 제명 요구를 국회에서 뭐 마다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남국을 제명하라는 요구는 국회법 절차상에서도 맞지 않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검찰이 찾아내야지 이게 유죄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게 필요하고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거든요. 여태까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위믹스 자금 수십억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출처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숨겼다고요. 마치 주식판 정당한 자금을 통해서 한 것처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옹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옹호할까? 왜냐하면 지금 코인을 받은 사람, 코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한 사람은 김남국 의원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 왜냐하면 위믹스 코인이 7천만 개가 뿌려졌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